죽은 첫사랑이 대학다방에 유서를 남겼다. 광숙은 박정수의 지나간 사랑이 그저 아름다운 추억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박종우가 이들에게 남긴 것은 반지와 편지뿐이었지만 그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햇살은 부엌창을 타고 내려와 식탁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만 광숙의 마음은 어딘가 쌀쌀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했고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장례식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바닥을 진동시켰다. 광숙은 놀라며 불이 나게 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마광숙 씨 맞으시죠? 어젠 경황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는데 혹시 박정수 씨란 분을 아시나요? 낯선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어제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박종우의 아들. 아, 종우 아드님 되시죠? 사실은 어제 저와 함께 다녀간 분이 박정수 씨셨어요. 어제는 그냥 아버님 대학 후배라고만 소개해서. 아, 역시 그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연락드린 건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수란 분께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 순간 광숙은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유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왔다. 어제 정수 어르신은 박종우의 죽음을 묵묵히 바라보며 끝내 울지 않았다. 광숙은 곁에서 어르신의 손등을 꼭 쥐어주기만 했다. 그 사랑은 그렇게 마음까지 묻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글엔 꼭 정수란 분께 전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뵙고 전해드리기엔 제가 감정적으로 좀 벅차네요. 광숙 씨께서 대신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종우가 죽기 직전까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사람. 정수 어르신은 아마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럼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뒤 광숙은 손등에 튄 커피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수 어르신의 알츠하이머가 최근 조금씩 심해지고 있기에 장거리 이동이나 긴 대화는 피해야 했다. 어르신 대신 내가 직접 가서 받아오자. 그녀는 다시 검은 외투를 꺼내 들었다. 어제와 같은 옷, 같은 날씨, 다른 마음. 장례식장에 도착한 광숙은 검은색 코트의 단추를 조심스럽게 여몄다. 슬픔과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은 공간. 향냄새는 아직도 무겁게 공기 중을 맴돌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검은 정장 속 고개 숙인 조문객들 사이로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광숙은 문턱을 넘으며 작게 숨을 삼켰다. 정수 어르신은 알츠하이머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에 대신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길이었지만 막상 도착하니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던 박종우의 아들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왔다. 어제보다 훨씬 무거운 얼굴이었다. 말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두 손으로 건넸다. 여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봉투를 받는 순간 광숙은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속에는 작고 얇은 단촐한 종이 한 장. 빛에 비춰보면 오래된 듯하지만 글씨는 놀랍도록 또렷했다. 마치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글씨였다.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당신께 선물을 남겼으니 이 유서를 받는다면 대학다방에 가서 선물을 찾아보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광숙은 숨을 멈췄다.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선물? 광숙은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다. 잠시 후 살짝 혼잣말처럼 웃음을 흘렸다. 혹시 대학다방 건물이 박종우님 거라서 그 건물이라도 주시려는 건가? 그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작게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생각들이 오히려 박종우라는 인물을 더 실감나게 만들었다. 또 편지로 전해지는 로맨틱한 상황에 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한참을 봉투를 들고 서 있던 광숙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정수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박종우 씨가 어르신께 유서를 남기셨어요. 대학다방에서 지금 뵐 수 있으실까요? 그분이 선물을 남겼다고 하시네요. 전화 속에서 정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광숙은 왠지 모르게 그녀가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어딘가 멍하니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을 모습. 그 순간 광숙의 손에 쥐어진 유서에 다시 무게를 가졌다. 대학다방 앞, 광숙은 먼저 도착해 정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심히 돌아가는 커피 그라인더 소리, 창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천 커튼, 그리고 그 아래로 옅게 들이운 빗줄기들. 문득 먼지 쌓인 골동품 가게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잠시 뒤 정수 어르신이 천천히 나타났다. 광숙은 발걸음을 재촉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셨어요? 좀 늦게 오셔도 되는데. 걷다 보니 다리보다 생각이 먼저 도착해 있더구만. 어르신 자주 앉던 자리 저쪽이었죠?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봐요. 광숙은 의자 2개가 비어있는 오래된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곳으로 향했다. 정수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을 쓸어내렸다. 손끝으로 닿는 표면이 살짝 거칠었다. 여기 장갑도 없이 겨울마다 앉았었지. 그 사람은 늘 이 자리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그땐 여기가 세상의 전부 같았겠네요. 라고 하며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느린 속도로 테이블을 훑고 있었다. 정수도 함께 의자 밑을 살펴보고 나무 틈새를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았다. 하지만 평범한 테이블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광숙은 뭔가 빠진 기분을 지우지 못하고 카운터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잠시 후 주방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나왔다. 주문하시겠어요? 아,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사장님 되세요? 예, 맞습니다. 직접 운영한 지 8년 됐어요. 이 건물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광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그렇지. 건물은 박종우님께 아니었군. 역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럼 박종우 씨를 혹시 아시나요? 예전 단골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분께서 이곳에 선물을 남기셨다고 해서요. 하며 유서를 남자에게 보여줬고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기억이 떠오른 듯 이마를 살짝 치며 뒷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아, 그분. 맞아요. 남기고 가신 게 있었죠. 유서를 가져온 분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관함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들고 나왔다. 봉투는 깨끗했고 모서리가 접힌 흔적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있네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듯한 나무 반지 하나와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광숙은 그 나무 반지와 편지가 그토록 큰 파동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조심스레 봉투를 받아 정수가 있는 추억의 자리로 돌아갔다. 둘은 다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편지를 함께 펼쳤다. 편지에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 대학 다방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 그 한 줄, 짧은 문장. 그런데 묘하게 길게 남았다. 정수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득하게 먼 그 시절. 대학 강의실과 겨울 벤치, 크림소다의 달콤한 탄산, 잔잔한 음악이 흐르던 다방 한켠. 그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 듯했다. 눈물이 어느새 고여 있었다. 정수는 손등으로 그것을 닦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흘려보냈다. 광숙은 정수를 바라보다 말없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유서 한 줄이 이토록 무겁고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정수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물건을 천천히 꺼냈다. 투박한 나무 반지였다. 광택도 없고 무늬도 없고 그냥 잘 마른 단단한 나무를 깎아낸 듯한 심플한 형태. 그런데 이상하게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게 묘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반지였다. 정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뭘까? 난 종우 씨와 이런 반지에 대한 추억이 없는데. 광숙도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다. 혹시 박종우 씨가 다른 여자와의 기억을 어르신과 헷갈려 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정수는 마침내 쓴웃음을 지으며 손에 쥔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영감도 나이 들더니 나처럼 치매가 왔나 보다. 난 이런 추억은 없소. 그녀는 봉투에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광숙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난 이 편지면 족하네. 반지는 당신이 갖게나. 광숙은 석연치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반지를 챙겼다. 그녀는 손가방 속에 넣기 전 반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반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작은 반지가 다시 누군가의 기억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품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광숙은 정수를 한동석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와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듯 벗어둔 외투를 의자에 걸었다. 발걸음을 욕실로 옮기며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반지가 문득 떠올랐다. 아, 반지. 바지를 벗으려던 찰나 허리춤에서 손을 뻗자마자 손끝에서 미끄러진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광숙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반지는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광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레 반지의 파편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건 깨진 게 아니었다. 두 조각은 마치 퍼즐처럼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였다. 하나는 뚜껑이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작고 단단한 물체가 박혀 있었다. 이건 뭐지? 빛이 살짝 비추는 각도에서 광숙은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건 바로 도장이었다. 정갈하게 깎인 그것은 단단한 나무 반지 속에 감춰져 있던 도장이었다. 도장을 반지로 만든 거야? 광숙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왜 도장을 이런 식으로 숨겨뒀지? 왜 그걸 박정수 어르신에게 주었을까? 이건 그냥 추억의 상징이 아닌 것 같아. 머릿속이 얼얼해진 광숙은 즉시 핸드폰을 잡아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광숙은 재빠르게 옷을 챙겨 입었다. 잠옷바람에 외투 하나 걸치고 현관문을 열며 이건 어르신께 당장 보여드려야 해. 그 길로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는 대신 두 손 꼭 쥔 반지를 가슴에 안고 발걸음은 곧장 한동석의 집을 향했다.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녀의 뺨에는 열이 올랐다. 이건 추억보다도 더 복잡한 무언가. 그녀의 직감이 소리쳤다. 늦은 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정수는 반쯤 졸린 눈으로 문 앞에 선 광숙을 바라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숨을 고르며 급히 달려오느라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틈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내밀었다. 어르신 이걸 좀 봐주세요. 그냥 반지인 줄 알았는데 도장이더라고요. 정수는 말없이 반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정말로 그것은 나무 재질로 된 반지. 겉보기엔 단순한 장식 같았지만 뚜껑이 열리자 안쪽에 고급스러운 도장이 정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 왔는지 한동석이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장모님 이거 약간 인감도장처럼 생겼는데요? 짧은 말 한마디에 정수는 곧장 손가방을 뒤적여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박종우가 남긴 짧은 편지였다. 정수 어르신께 남긴 편지예요. 여기요. 그녀는 한동석에게 보여주면서 편지를 펼쳐 읽었다. 우리의 추억, 대학다방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가슴을 세게 때렸다. 모든 것이라고? 그건 단지 추억을 뜻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광숙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석씨 대학다방 건물 등기부등본 좀 떼어보셔요. 동석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컴퓨터 앞으로가 앉았다. 부동산 포털을 켜고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기까지 몇 분이 흐르는 동안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출력된 등본 파일을 열자 문서 상단에 큼지막한 글씨가 보였다. 가등기권자 박정우? 동석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공기의 무게까지 바꿔놓았다. 광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들여다봤다. 가등기 일자와 박종우라는 이름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어머, 진짜 박정우님 이름 있네요. 그럼 그 반지에 들어있던 도장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반지를 다시 쥐었다. 떨리는 손끝. 그 도장은 단지 로맨틱한 상징이 아니었다. 대학다방 건물의 향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표, 즉 유산 그 자체였다. 동석은 깊은 숨을 내쉰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정우 어르신은 장모님께 유서와 위임장, 그리고 인감도장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 반지는 대학다방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증표였던 거예요. 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곧 다방 건물 소유권이 정수에게 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정말로 엄청난 유산을 남기신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벅참과 감탄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정수에게는 닿지 않았다. 정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고요한 강물처럼 담담한 어떤 결심이 스며 있었다. 나는 추억으로나 남기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건물 받아서 무엇하겠소. 책임도 크고 관리도 힘들고 무엇보다 종우 씨가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시절 그 마음이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다.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묵직했다. 그리고 반지를 다시 조용히 봉투 안에 넣어 광숙에게 건넸다. 그대가 잘 보관하시오. 나는 종우 씨 마음만 받았소. 그걸로 충분해요.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가에 서서 한 번 더 대학다방의 주소가 적힌 출력물을 바라보았다. 광숙은 반지를 꼭 쥔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다. 그건 박종우의 사랑을 향한 감동이기도 했고 자신이 그 사랑의 마지막 관객이 되었다는 책임감이기도 했다. 그날 밤 광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불을 켜고 책상 위에 반지를 올려두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지 속 도장의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다. 이 작은 반지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네. 그녀는 말없이 손끝으로 반지를 쓸어내렸지만 정수가 왜 그 반지를 받지 않았는지, 왜 편지만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 미련, 그리고 시대가 남긴 감정의 궤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추억은 이제 광숙의 손에, 정수의 마음속에, 그리고 대학다방이라는 공간 속에 조용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박정수와 첫사랑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